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시지 못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놀라지 마라. 지금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고 나면 오히려 트럼프는 정책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한테 또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현재 조정을 또 받을 때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관세 정책이 나옴으로써 좋은 것들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또 낮은 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버티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이럴 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내가 수익 나고 있던 종목하고 좀 빌빌하고 있는 것, 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일단 정리해 놓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낮은 점이 들어오면 다시 공략하는 거죠.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여러분 나빠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건 잠시 피하고 나면 다시 매크로가 조용해지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내용 하고요. 공략주 다시 한번 또 제 얘기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또 이해가 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 전쟁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일기 시절에 멕시코하고도 관세 전쟁 진행할 때도 대략 진행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흐지부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의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은행들도 큰 타격을 받고요. 부동산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쪽에서 선정을 할 거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공평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겠죠. 전체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는 곳은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폐지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형평성, 공평성 그런 걸로 인해서 야 우방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고 다 관세 때려라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디가 포트폴리오를 잠깐 변경을 하고 타격을 받지 않는 내용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이나 제가 GS리테일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이미 넣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향을 받는 것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정리하면서 빌비라는 종목들을 같이 싹 정리하면 머리가 아주 깔끔해져요. 그래서 돈맥 경화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회전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들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철강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수는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좋은 건 분명히 또 좋을 겁니다. 자, 트리프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메시지 보내드렸을 겁니다. LS 마리 솔루션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두 개를 어떻게 돼요? 둘 다 이렇게 반반 정도의 포트폴리오였는데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향은 받겠죠. 관세 정책을 펼쳐나가면 우리가 수출에 영향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 대부분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방 정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을 갖다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왔는데 사실은 플러스 조금 낮죠. 그런데 제가 그냥 0%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1%가 났든 2%가 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익절 정리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면서 서진 시스템도 같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선진 시스템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ESS 분야가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다? 매크로다. 매크로는 피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서진 시스템하고요, 코리아 FT하고요, 한국콜바는 다시 공략을 할 겁니다. 어디서요? 그래서 좀 눌린 자리에서, 싸진 자리. 그리고 좀 매크로가 좀 편안해진 자리에서 다시 공략을 할 거니까 조금 있다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지금 5종목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자,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돼요? 조금 눌리고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라든지 신규 종목, 내가 그동안 공략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종목들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캐시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걸 편입을 왜 했을까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거 무슨 SK텔레콤이 수출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냥 내수잖아요. 실적은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쏠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안정적인 곳, 뭐 이런 것을 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얘는 그래도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제가 55,000원과 54,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그래도 현재까지는 전략이 먹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 항상 우리가 원하는 보답은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Y 대비해서 10% 정도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는 왜 221일평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 이유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2월 달 중에는 그래도 이 녀석만큼은 또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높은 점이 아니니까. GS 리테일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비중을 사실 우리가 편입을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 정도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목 비중으로 10% 정도 여기서 줄 필요는 없어요.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목은 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여기 10% 매수했던 거에 40% 정도,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많은 양을 또 물량을 추가할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내려갈 데가 없거든.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편의점 매출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팍 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YY 대비해서 그럴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야. 이 라인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는 채워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은 비수기고. 자,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고, 요거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수출 종목입니까? 내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황이 안 좋으니까 좀 늘리고 있는데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아래쪽에서 양봉을 제가 항상 보고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 보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요거 우리 포트폴리오 정리했잖아. 이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 정도에서 11%좀 높으신 분은 12%이 정도 우리가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는데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하는 거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공략주, 사실은 SK바이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우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장 그 깊이 조정을 받은 게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SK바이오팜하고 셀트리온이에요. 그럼 여러분 SK바이오팜하고 셀트리온 정도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보면 돼요? 예, 양봉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저점은 다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좋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언더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양봉 보고 매수를 하는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써드리죠. 이렇게 이거는 매수 준비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건 그죠? 이게 중요한 거 항상 주식이라는 건 매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저 아래쪽 내려가서 동사가 지금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에 진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앞으로 2분기 정도에 나타날 결과물이죠. 2분기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221 라인이 아래쪽이면 이때는 뭐 이 아래쪽 들어가면 이제 나름 그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양봉 보고 어떻게 돼요? 트레이딩 바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유한야행도 조금 있다가 보면 그만큼 내려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올해 공략하는 종목들 중에 바이오 중에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뭐이 정도 갖고 공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고 잘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 수익 실현할 것들은 제때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그 종목들은 다시 공략을 해야 되죠. 나빠서 우리가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시그널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수급 현황이 안 좋고 차익물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 왜 하락했어? 그러면 그냥 차익물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휴젤과 제가 파마 리서치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 휴젤이면 틀림없습니다. 휴젤이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양봉 뜬 거예요. 양봉 1번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양봉 뜨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리부터는 어떻게 돼요? 스트롱하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요 자리 아니면 이게 요 라인인데 지금 제가 선을 좀 잘못 긋네요. 22만 5천 원, 이 정도. 22만 5천 원. 이 어딘가에서 아래쪽에서 양봉이 들어오는 거나 이 근처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를 좀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뭐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아래로 또 보통 양봉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하방에서 다시 양봉 들어 그 자리가 가장 우리가 공략하기 세이프한 자리다. 항상 첫 번째 양봉은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그래도 급하게 덤비지 않는다. 굳이 가려고 그러면 초병 정도만 보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마리 수치보다는 휴젤이 둘 다 영업이익률이 36%뭐 이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똑같아요. 이쪽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비슷비슷한데 다마리 수치들이 이뻐도 좋고 휴젤도 가이던스는 상당히 좋아요. 다만 휴젤이 언제 어떻게 돼요? 해외 수출에 대한 선적을 하냐, 특히 북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그거 언제쯤 선적이 되냐, 이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글쎄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 쉬었거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나타날 때가 됐다. 그래서 북미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는 거냐, 하면 여기야, 요 자리예요. 그죠? 여기. 여기와 지금 여기죠. 요 사이인데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매크로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모니터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충분히 저랑 커뮤니케이션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최악의 매크로가 나오면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 그래서 여러분 22만 5천 원과 20만 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양봉 보시고 매수를 해주면 저는 충분히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저 정도 가면은 충분히 낮은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구간 이날죠.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아래쪽으로 매수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상선이라고 하잖아요. 뭐 평상시에는 뭐 예를 들면 상선 활동을 하다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군 전략 물자를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건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LNG 운반선부터 아로아로산, 아로아로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도 실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사람도 실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선이에요. 로로선이라고 해서 이거 아마 해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선업계 업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중국 선박을 미국이 쓰진 않아요. 그 이슈만 터지면 충분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양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보통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매수가 한 방에 탁 날려버리면 상승할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좀 그렇거든요. 일단 관세 이슈가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더 아래쪽에서 봐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어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첫 번째 양봉에서 일단 비중은 저는 30%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좀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조하셔가지고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좀 더 지켜보면서 이야기하죠.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제 맘대로 막 트레이딩, 저는 몰래 뒤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이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엔진은 트레이딩 바이 구간에 진입해 있는 건 맞다. 다만 21선 이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드리블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전고체 관련된 거, 2차전지 관련된 제가 잘 이야기 드리진 않는데,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대주전자 재료만큼은 좀 거래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제가 조금 매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더 매수를 많이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뭐 이쪽에서 양봉 보고 하겠죠. 그죠? 양봉이 뜨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예,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구간 정도 어디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낮은 점에 저점 구간에 매수만 해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또 전고체 이슈는 또 돌거든요. 그럼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고 일단 최악의 상태는 좀 한번 표현했지 않았나 해서 1번 그다음에 올라왔으니까 눌리고 그죠? 이 정도 구간은 충분히 생각하는 매크로 때문에 같이 눌려주는 거. 요거는 좀 더 눌려주겠다. 그래서 저 저점 구간 어딘가에서 양봉 보고 좀 바이를 좀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눌린 상태인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주면 그죠? 이렇게 이 구간에서 대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굳이 차트를 띄워두고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좀 더 내려올 구간이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상승한 거에 제가 볼 때는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로 원점 타격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양봉을 보면서 움직임 확인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양봉이 한 번도 안 들어왔잖아요. 자, 그런 관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양봉 두 번째 시그널 체크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스테이크 방지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제가 이 샘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중에 중간에 이렇게 끼는 양봉들은 우리가 스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그널은 두 번째, 세 번째 양봉이 자꾸 끼면 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꼈다 이런 식으로 터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ER이 여기 구간이 이쪽 윗단이 20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중간 정도 내려오고 제가 볼 땐 넉넉한 구간이 여기 61이평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공백이 떠 있어. 그래서 여기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절대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포인트 자리는 3만 원 언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까지 기회를 줄까? 아니면 지금 이 매크로 상황이 좀 더 악화돼서 저 3만 원 이하로 끌고 내려와 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딱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라인까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요. 전진건설 로봇은 오프라 재건, 미국 인프라 재건의 가장 중요한 펌프카 업체 였습니까? 콘크리트 펌프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경쟁이 없다. 그리고 중국산하고 경쟁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오프라 재건 관련된 내용은 다시 뜰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트럼프 정책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또 어떻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돈 들어가는 곳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야 빨리 평화 협정 진행을 하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시 한번 어떻게 되면 테마로 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두산밖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현재도 제외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퀘스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생각해보고 또 영상으로 준비하던 댓글을 달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은 뭐 별로 좋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그쵸?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 하고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엄청나게 슬플 거예요. 자, 그런데 괜찮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